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원정에서 매우 약한 에버딘을 2-1로 겨우 이긴 팀의 득점력을 신뢰해야 할까? 주중 마이너스 주발 경기가 모두 홈이라서 일정상의 유리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엄청나게 공세적인 플레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강한 압박으로 대량 실점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한 경기를 제외하면 실점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판이다. 경합 상황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만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편. 이 덕분에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쏠쏠히 보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일정과 이동 거리라는 면에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라인을 끌어올리고 수비적인 리스크는 지는 팀이다. 공격력만 살아나면 상관없다는 마인드일 것.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본다.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가 실점을 감수하고 피치를 올릴 상황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즈만과 모라타 등 공격진의 폼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는 바리우스와 악셀 비첼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코케와 르마가 진작에 이탈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원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6탄 방어로 운영의 어려움에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무브는 좋았다. 벨링엄 정도를 제외하면 공격수 중에서 믿을 만한 선수는 호셀루뿐. 그러나 호셀루는 조커로 나왔을 때 더 빛을 보는 자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발베르데, 크로스가 선발에서 빠지는 등 풍부한 미드필더진을 필두로 아틀레티코와의 중앙 싸움에서는 우세한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신승양상은 만들 수 있는 전력.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매치인데 그래도 아틀레티코의 공격과 중원에서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 풍부한 중원 자원들을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고 신승양상을 만들 만한 시나리오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그라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지리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점유율에 비해서 부족한 득점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 바르셀로나식의 축구로 주도권을 잘 잡는 모습인데 라미레즈가 측면에서 흔드는 것 이외의 방점을 잘 찍지 못하고 있는 중. 사실 라미레즈도 원톱이든 투톱이든 최전방에서는 부진한 경우가 많아 측면에서 흔드는 것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적인 라요 아틀레티코와의 경합 상황에서 자주 밀리는 모습. 라스팔마스는 동적인 팀이 아니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긴 비행거리가 필수적인 일정이라 그라나다의 압박 능력도 피로도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그나마 라스팔마스의 득점 페이스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정작 홈에서의 득점력은 그다지 좋지 못한 편. 이를 감안하면 그라나다가 피로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세필드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주중에 챔스 원정을 다녀온 셰필드가 위라고 볼 수 있지만 셰필드도 에너지 4배를 끌어다가 쓰는 팀이라서 후반 실점 비중이 높은 것은 매 한 가지 EPL의 매우 긴 추가 시간과 맞물려 지난 경기에서도 인저리 타임에 2골을 실점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간 끌기를 서슴지 않는 다소 더티한 행위도 추가 시간 증가에 일조하는 중. 올 시즌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한 모양새, 공격에서야 대부분의 선수들이 결정력 기복이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이상한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의 라인이 벌어지는 증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호들에게만 지고 하위 전력의 팀은 다 잡아주기는 했지만 챔스를 뛰고 온 상황에서 조엘링톤의 부상 의심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 뉴캐슬도 지난 시즌에 견고했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뉴캐슬의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어. 뉴캐슬의 단점인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사이가 벌어지는 양상이 꽤 일찍 나올 수도 있는 매치. 승무패는 굳이 추천하고 싶은 옵션이 아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